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스카이라인의 또 다른 대학교인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해보는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서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다행히도 2025학년도에 들어서 이런저런 변경 사항들이 있는 편이라 분석할 거리도 있고 말씀드릴 거리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연세대학교를 지망하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연세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오피셜로 공지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전형 공통 사항에서 인공지능융합대학 IT융합공학과 예전 글로벌융합공학부의 정원외 전형 선발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수시 전형에서는 2024학년도 기준 1단계 교과 100% 5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으로 운영이 되던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이 2025학년도 기준 교과 100%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전형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전형의 면접평가 유형 변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의과대학 의예과의 전형별 면접 방식 변경 및 폐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인 부모 자녀, 민주화운동 관련자, 선교사 및 교역자 자녀, 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 등이 지원할 수 있었던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2 전형의 폐지사항, 그리고 논술 전형의 자연계열 과학과목 폐지사항, 학생부 종합 국제형 국내고 전형의 영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사항, 실기실적 국제인재 전형 언더우드 학부 모집단위 면접 단일화 사항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굵직굵직한 변화라기보다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변화를 예고하는 느낌이 강하니까 연세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주요 변경 사항들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연세대학교 2025-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내 전형 기준 모집인원 증가한 비교 자료입니다. 정원내 전형에 대한 취업 자료인 만큼 연세대학교의 대표적인 정원외 계약 학과인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와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에 대한 모집 인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인원 변화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국제형 전형의 인원을 소폭 떼어내고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2 전형을 아예 폐지해서 해당하는 인원을 합쳐서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형 전형에 부어놓은 양상이, 정시에서는 가군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을 소폭 떼어내서 가군 일반 전형 국제 계열에 부어놓은 양상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모집 인원 관점에서는 전체 전형 기준을 유지하되 위에서 말씀드린 전형별 주요 변경 사항들을 통해서 입결의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연세대학교 2025-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가 비교 자료입니다. 앞의 자료와는 달리 정원외 전형으로 모집하는 계약 학과인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와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에 인원이 추가되어 있어서 다소 다른 증감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2022년 4월에 발표된 연세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에는 공과대학 소속 글로벌융합공학부로 기재되어 있지만 2023년 4월에 발표된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는 인공지능융합대학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이름도 바뀐 IT융합공학과의 모집인원 역시 2025학년도 버전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간혹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세부 모집 단위에 대한 모집 인원까지 모두 살펴봐야 하는 것인지 불만을 토로하시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더러 계신데요. 석소장의 답변은 당연코 그렇다입니다. 실제로 성균관대학교가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모두,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2023학년도 당시 전체 전형별 모집 인원뿐만 아니라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에도 큰 변화를 일으켜서 스카이라인은 물론 중경외시 라인까지 입결 변화에 큰 변동성이 야기되었는데요. 20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전공예학 모집 단위 일부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망하던 학생들은 지원할 전형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던가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세부전공 모집 단위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스나이핑해서 지원하려던 학생들은 갑자기 전공개방 모집 단위를 마주하게 되어서 입결이 뻥튀기 되는 현상을 마주해야 했다던가 등의 굉장히 큰 지원적 변수를 마주했습니다. 석소장과 이 팀장이 매년 연초에 정식 모집 요강이 아니라 전형 계획을 빡센 일정을 감수하고서라도 쭉쭉 분석해 나가는 것이 이러한 변수들을 여러분들께 사전에 고지해드리기 위함이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전형 모집 인원에 큰 변화가 없으면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도 큰 변화는 없겠지와 같은 아니라는 생각은 절대 금문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행히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의 경우 계약학과 모집 단위를 제외하면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주요 사항을 정리 및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평가 방식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학년도 기준 1단계 교과
100% 5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으로 운영이 되던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이 2025학년도 기준 교과 100%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으로 변경이 될 예정인데요. 사실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이 교과 내신 등급만으로 합불이 결정되는 형태가 아니라 특정 집단 내에서 얼마나 학업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Z점수가 50% 반영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던지라 2단계 면접평가의 실제 비중이 절대 30%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냥 원래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면접평가가 정말로 없어졌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추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속이 조금 더 편합니다. 이래저래 정시 확대 및 정시 현황 유지 기조에 맞춰서 내신과 면접만 준비하는 학생들보다는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러한 학생들의 배려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요. 특히 본 전형에 새롭게 적용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용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동일한데요.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학업부수 전형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연약한 수준입니다. 기존 면접평가의 비중이 정말로 컸고 중요했다면 비교과 평가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성상 적어도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용 전형보다는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거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은데요. 어차피 학업 역량도 교과 내신 등급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Z점수도 활용해서 병행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존 2단계 면접평가를 말 그대로 명목상 적당한 수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대체했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해 주셔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석 소장이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더 이상 본 전형에서 기존의 전략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간 솔루션을 진행한 학생들 중에서 1.0에서 1.3등급 학생들은 본 전형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는 나름대로 안정인 학생부 교과 전형 카드로 1.3등급에서 1.6등급 학생들은 본 전형을 면접 적당히 잘 보면 추가 합격으로 합격하는 나름대로 적정인 학생부 교과 전형 카드로, 그리고 1.6에서 1.8등급 학생들은 본 전형을 면접을 미친 듯이 완벽하게 보면은 펑크라도 노릴 수 있는 전도 유망한 학생부 교과 전형 카드로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각각 첫 번째는 Z점수 뒤통수로 최종 불합격, 두 번째는 지원문 특성상 면접을 적당히 잘 보는 것만으로 유의미한 최초 합격군 및 추가 합격군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최종 불합격, 세 번째는 면접을 미친 듯이 잘 봐도 학업 역량 기반 재시문 면접 특성상 합격군 사이에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까지 벌어지지는 않아서 결국 교과평가 70% 비중에서 엄청난 손해를 봐서 최종 불합격이라는 각자의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나름대로의 소신 있는 상향 지원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2단계 면접 평가가 사라지고 연약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도입된 2025학년도부터는 이러한 전략으로 똑같이 접근했다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 소장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본 전형이 연세대학교임을 고려했을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못 시키는 학생들이 많을 것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지원할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포지션은 절대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서 2단계 면접 평가가 사라진 이상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충족을 한다면 정량적인 교과 평가를 뒤집을 만한 요소도 전혀 없으니까 예년보다는 보수적으로 노리는 고내신 학생들이 많아져서 교과 내신 등급이라는 표면적으로는 몰라도 교과 내신 등급과 Z점수 합산이라는 실질적으로는 이결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존이었으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감 및 애매한 비교과로 인해서 면접을 믿고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 펑크를 노렸을 애매한 고내신 학생들이 2025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동일하겠다. 연세대학교 합격하려면 어차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채워야 되니까 그냥 마음 고쳐먹고 준비를 하자. 그리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교과 내신 등급과 Z점수로 칼같이 자르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보다는 그나마 비교과도 반영해주고 면접평가로 뒤집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는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용 전형으로 지원하자라는 흐름 아래에 이 애매한 고내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용 전형으로 대차게 유입이 되어서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용 전형의 지원군 변동은 물론 입결도 표면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학생부 종합 전형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면접 유형의 변화 사항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의 재시문 면접과 고려대학교의 재시문 면접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활동후 수용 국제형 전형의 재시문이 말 그대로 특정 학문이나 특정 개념에 대해서 학업 역량 중심 이론적 지식의 깊이를 평가하는 방식이었다면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의 재시문은 특정 학문이나 특정 개념에 대해서 이론적 지식의 깊이가 없거나 다소 부족하더라도 재시문을 통해서 특정 개념을 유추해낼 수 있고 이를 즉각적으로 현실이나 학문 속의 사례들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사고력 중심 관점으로 깊이를 평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재시문 면접과 고려대학교 재시문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도 확연히 달랐다라고 할 수가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사진들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면접평가 세부 사항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1, 2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 국제형 전형과 다르게 진작부터 2022학년도에 변화되는 면접 양상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재지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재지문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솔루션을 진행할 당시에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1, 2 전형의 재지문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또한 반대로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1, 2 전형의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려대학교의 재지문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한 만큼 적어도 해당 전형과 고려대학교의 재지문 면접 기조는 원래부터 비슷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핵심은 2025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국제형 전형의 면접 기조가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1, 2 전형합이 고려대학교 재지문 면접화 된다는 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야 학점 모집 요강을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여러모로 올해 연세대학교 재지문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존의 연세대학교 기출문제가 아니라 고려대학교 기출문제와 더불어서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1, 2 전형 기출문제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아가서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전형의 경우 위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MMI 면접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변화와 해당 면접 기조 변화가 명시하는 바는 좀 더 명확해집니다. 바로 2025학년도부터 면접으로 뒤집고 싶은 학생들은 어정쩡한 교과 내신 등급과 어정쩡한 Z점수 들고 쓸데없이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추가 합격을 노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전형으로 들어와라라는 신호입니다. 기존 연세대학교 재지문 면접은 지식을 모르면 답변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변 깊이의 차이가 아예 못함 0점과 평타는 침 1점과 확실히 잘함 2점 수준으로 갈렸지만, 고려대학교 재지문 면접은 지식을 몰라도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만하기 때문에 학생의 준비 방법과 임기응변 능력에 따라서 아예 못한 빵점부터 분석도 잘하고 사례도 잘 말하고 정말로 잘함 10점까지 골고루 갈렸었습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부터 연세대학교 재지문 면접이 고려대학교 재지문 면접화가 된다는 점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 면접평가를 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결국 기존처럼 0, 1, 2 수준으로만 갈리는 면접이 아니라 0부터 10까지 꼼꼼하게 평가하는 면접을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도입을 해두었으니까 내신 압도적으로 우수한 학생은 효과가 미미했던 면접평가 없애줄 테니 면접 준비할 시간 아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조금 더 챙기고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으로 그대로 지원하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알아서 눈치 챙겨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와라라는 연세대학교의 의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표는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전형을 고려했을 때 5가지 핵심 평가 요소가 되는 내신 등급, Z점수, 비교과, 면접평가, 수능 최저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석 소장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각 전형별 유불리를 고려를 해본 표입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 대입하면 표의 내용보다는 훨씬 복잡하겠지만 대략적으로 고내신 등급은 1.0에서 1.3등급을 의미하고, 자신감에 대한 부분은 각각 내 비교과 정도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지, 내 말빨이면 면접 가서도 할 말은 다 하지, 6월 9월 모의고사 생각하면 저 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최고도 남지의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표의 내용 중 집중해야 되는 구분 번호는 3번, 4번, 7번, 8번 등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구분 번호입니다. 해당 붉은색 구분 번호의 경우 내신 등급, Z점수, 비교과, 면접평가, 수능 최저에 대한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은 동일한데, 단지 2025학년도에 들어서 연세대학교가 일으킨 변화로 인해서 유불리 판단의 척도가 달라진 구분 번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3번과 4번, 7번과 8번, 11번과 12번, 15번과 16번, 19번과 20번, 23번과 24번, 27번과 28번, 31번과 32번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이라는 울며 겨자 먹기식 선택지라도 있었던 2024학년도와는 다르게 2025학년도에 들어서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으로 인해서 명확한 선택지가 사라져버린 경우인데요. 해당 구분번호 학생들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에 따라서, 또한 각자의 비교 우위 상황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으로 유입이 될 수도,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유입이 될 수도 있어서 상황이 매우 번잡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번과 4번, 7번과 8번을 제외한 구분번호의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내신이나 Z점수나 압도적으로 비교 우위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이러니 저러니 애매모호한 상황이라 추가 합격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년과 달리 혼자만 면접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하고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위에서 쭉 석 소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위의 표를 본인의 상황에 대입을 해서 살펴보시면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에 예고한 변경사항들을 여러가지 관점에서 짚어보았는데 결국 오늘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할 자신이 없고 Z점수에 어쩔지 몰라도 학교 자체에서는 고내신 그리고 엄청 고내신은 아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확실히 지원할 만큼은 아닌 애매한 비교과를 가지고 있기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나마 내신을 믿고 펑크를 노리는 학생이 모두 몰렸고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자신이 있고 내신이야 조금 부족해도 비교과 자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만큼 확실한 학생이 모두 몰렸었습니다. 그러나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는 새롭게 적용되지만 연세대학교 네임밸류 고려하면 연약한 수준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자신이 있고 학교 자체에서도 고내신이고 Z점수 자체도 자신 있는 면접으로 뒤집힐 염려 없이 깔끔한 승부를 원하는 진짜 배기 학생들만이 몰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펑크 가능성이 사라진 이상 추가 합격을 노리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해야 하고 기존과 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자신이 있고 내신이야 어떨지 몰라도 비교과에도 자신이 있고 0점에서 2점 체제의 기존과 다른 0점에서 10점 체제의 새로운 면접 평가에서 뒤집기를 노려보고자 하는 등의 여러 니즈가 있는 학생들이 잡탕으로 섞이는 식으로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연세대학교를 지망하는 일반고 및 비일반고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비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비일반고 학생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학업 역량 면접이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컨텐츠가 연세대학교 진학을 꿈꾸는 모두를 위해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